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 대통령이 폭등했고요, 민주당이 폭락을 했습니다. 바로 나토 정상회담, 이번 체코 원자력 수출 문제, 지금 원전 수출 문제, 요걸 잭팟을 퍼뜨렸잖아요. 예,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20% 초반에서 그 횡보 상태에 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30%대까지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율은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이 법사위 정청래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상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장판이 벌어졌고요. 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제 패스트트랙 때 몸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것이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법사위 회의 개최를 두고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말이죠, 그 회의장실 앞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급기야 그 전현희는 이 뺨이 빨갛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자국이 생기는 상처를 입었고, 또 뭐 허리도 다쳤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한 격돌이 벌어졌어요. 자, 이게 국회인지 아니면 조폭들 현장인지, 이거 다 원인은 어디한테 있느냐? 바로 조폭식 막무가내인 정청래한테 있다. 자, 정청래는 말이죠, 이런 몸싸움을 두고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참 볼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청래의 막무가내식 회의 진행, 이거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이 반발과 항의, 자, 요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지금 MBC 항소심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윤 대통령이 과거 유엔 총회 때 뭐 바이든 날리면 요거 1심에서 완전히 MBC 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김웅애 의원을 소환하자, 이렇게 MBC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원에서는 이 판사는 말이죠, 이제 서면 진술, 임의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니, 김은혜 의원은 왜 불러요? 이미 다 끝난 것이고, 김은혜 의원이 그 당시 상황 관리를 했으니까 책임 있다고 하는데, 이미 1심에서도 김은혜 의원 말 듣기 전에 이미 음성을 갖다가 전문가들한테 분석해 봤더니, 도저히 알아먹을 수 있는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자막을 조작해서 보낸, 요게 죄가 되는데, 이거 김은혜 의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김은혜 의원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곤궁에 빠뜨려가지고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MBC의 치졸한 이 법정 싸움, 참 이 가관이다. 이래서 MBC는요, 빨리 박문진 이사를 전면 개편해가지고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여러분께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말이죠, 우선 이 갤럽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갤럽은요, 지난 7월 16일, 17일, 18일 3일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표본 오차율은 뭐 통상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갤럽은 언제든지 전화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은요, 지금 4%가 폭등 올라가서 29%가 됐어요. 그래서 4월 총선 이후에 석 달간 20대 초중반을 머금다가 30% 가까이 반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부정평가율은 60%로 직전 조사보다도 무려 8%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이 정치 성향으로 보면 보수층하고요, 중도층,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저관심층에서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긍정평가 원인은 언제든지 외교가 1등인데 무려 31%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번 워싱턴에서의 나토 정상회담, 이거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어제죠, 18일 날 이 체코가 우리 우리 이제 기업을 갖다가 원전 신규 건설사의 사업에 이제 우선 협상자로 지정을 했어요. 자, 이것이 큰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단력, 추진력, 그 다음에 국가안보,
요런 것들이 이제 긍정평가의 원인이고, 부정평가의 원인은 경제민생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정당지지도 보면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힘은요, 지난주와 똑같이 35% 나와 있는데, 민주당은 3%나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27로 떨어져가지고요, 국민의힘하고 지지율이 무려 8% 차이나 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8%, 그리고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차이가 나고 있다. 예. 자, 이걸 보면은요,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이가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크잖아요. 절반 가까이가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50% 가까이가 반대. 그런데다가 이제 사법 리스크 굉장히 커지잖아요. 왜? 제일 결정적인 게 최근의 재판에서 이화영 재판과 김성태 재판을 보면 이재명이는 죄인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인이 범죄로서 이거 구속될 인물이 분명해 보이는데, 요것이 방탄치려고 또다시 연임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민주당을 갖다가 폭락시킨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맨날 조작이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어떻게 11건이 전부 다 조작이 될 수 있느냐. 아니, 이재명이 사건에다가 그냥 무조건 조작하려고 만든 그런 검찰이, 이 수사기관이 과연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자,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화영과 김성태가 중범죄형을 선고를 받으니까, 이재명을 보니 맞네. 이재명이가 조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 지가 사건을 조작한 것이지 검찰이 조작한 것이 아니다. 조작의 주체는 이건 결국 이재명이가 맞구나.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굳어지고 있는 반증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원인이 된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민주당은 폭락하고 폭망할 수밖에 없고, 요게 이제 2027년도에 지방선거까지 이재명의 연임이 이제 뭐 확정되잖아요. 지금 뭐 이재명 지지율이 과연 77.8%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재명에게 김두관이가 얼마나 득표 이 지지율을 받느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이재명은 그야말로 어대명 딱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락시키는 최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청래 관련해서는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장판이 벌어진 거. 그러니까 10시에 오늘 회의가 열리잖아요. 10시 회의.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실에서 지금 위원장실로 들어갈 때, 그때 기자들하고 보좌진, 의원들이 뒤엉키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이제 얻어맞고 이래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진 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 이 정청래가 들어가서 일사불란하게 회의를 진행해 열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회의가 진행된다. 그렇게 이제 방맹이를 두들리고 있는 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오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고 우하고 들어가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이죠. 이 법사위 앞에 이 복도에서 이렇게 꼼수 청문회 중단하라, 이런 팻말을 들고 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법사위 위원장실에서 이 법사위 회의실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면서 이제 회의 진행을 막는 과정에서 난장판이 벌어진 거가 되겠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이 전현희가 얼굴에 이제 찰과상을 입어갖고 이렇게 빨개진 장면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또 정청래, 요거는 이제 이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이제 뭐 정청래한테 앞에 가서 이제 죽는 신용을 하는 것이죠. 예. 자, 요게 이제 개괄적인 상황의 전개 과정이다. 자, 요런 점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씩 이제 조금 이제 풀어드리면, 자, 본래요. 오늘이 이제 19일이니까 해병 최장병 순직 딱 1주년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수 청문 원천부회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법사위원장실 문을 세 차례 두들기는 거예요. 왜? 지금 10시부터 이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위원장실 앞 바닥에 둘러앉아서 정청래 나와라 규탄 대회를 열었고, 김기현은요, 당당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왜 숨냐, 두더지냐, 그리고 박대추는 이게 무슨 해괴한 셀프 강금이냐, 요렇게 항의를 하고 지금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추경원 원내 대표의 경우에는요, 정위원장과 법사위원장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들 출입도 제한하고 있다. 엉터리 막무가내 시 법사위원장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권성동도 규탄사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는 사실상의 조사에 해당하는 탄핵 청문회는 불법이고 무효다.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하라.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탄핵 청문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9시 55분쯤, 그러니까 한 5분 지나서 소영구가 등장해가지고 위원장실에 진입하라고 이제 딱 달려들으니까 의원들이 쫙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요 과정에서 서영교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괜찮냐? 나경원도 이렇게 했다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항의한 거, 이제 재판에 넘어간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이 있다가 다시 이제 항의를 하면서 서영교하고 설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이 설전이 벌어진 내용은 제가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언을 서영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곽규택이가 싸우는 이 장면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자, 그러니까 말이죠. 자, 곽규택이가 이제 서영교가 들어가니까 이제 따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곽규택이가 문 열라고 그래요. 법사위원장이 왜 법사위원들을 안 만나요? 그러니까 서영교가 아니, 우리 회의하는데 왜 여기 와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곽규택이가 먼저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서영교가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곽규택이가 원래 목소리 자체가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시 59분에 결국은 다시 한 4, 5분 지나서 정청래하고 법사위원들이 딱 위원장실 나서면서 회의실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들이 이제 이 문을 막으면서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자들하고 이제 보좌들이 뒤로 자빠지고, 이 민주당 의원들은 방국과 지금 경호를 받으면서 이 법사위원회 회의실 안으로 빠르게 진입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이 손피켓을 들고 정청래 사퇴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다 함께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청래가 그러니까 이제 의사방을 두드리면서 회의가 개의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의하는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다른 국민의힘은 이제 여러 명이니까 법사위 소속 의원도 있고 아닌 의원도 있잖아요. 거기 그런 의원들한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형사 고발 조치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자리를 떠나라. 퇴거 명령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법 해설서를 펼쳐들고 국회법 제145조 국회의 질서 유지랑 1항 이거를 위법 받기 때문에 의장이나 또는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지금 회의가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는 경고한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이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혼란이 정리가 되니까 정청래가 오늘은 최수근 해병 일주기다. 그러면서 묵념을 하자.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이제 일어나서 묵념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오늘은 이건 불법 청문회야. 그러면서 송석준 의원이 탄핵 총원 사유를 보면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사건이고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이다. 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있다가 불법 청문회라면 이 자리에 왜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여기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국회법 65조 1항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의원의 의결로서 의결한 바 있는데 오늘 청문회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중에서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법무부 관리관은 출석했지만은 신원식 국방장관하고 조태현 국정원장, 그리고 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먼트 대표, 이런 사람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됐고, 아수라장이 이제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곽규태 의원과 서영교 간의 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현희 이제 폭행 요구와 관련해서 전현희 이제 의원이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고 이 폭력에 대해서 정청래가 말이죠. 오늘 요 자리에 오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폭력과 다중 의력으로 이거를 두르지 못하게 막았으면 이건 중대 범죄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법사위에 회의하러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왜 고통스럽게 하느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요, 전현희는요, 위원장과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 복도에는 국민의 의원, 보좌진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인사가 위력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오른발에 굉장히 통증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원들이 누가 했다는 것도 확인이 안 됐는데 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하느냐. 국민의 소속 고동진 의원도 지금 다쳤다라고 강력히 반발했어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말이죠. 이성윤이하고 주진우가 주진우 둘이서 맞붙었는데 이성윤이가 뭐라고 되느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청문회의 직접 당사자니까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이제 7월 31일 날 오전 11시 54분에 통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주진우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주진우 비서관하고 이제 전화가 오갔다. 02-800-7070 이 번호로.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빠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가 지금 이성윤은 주가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했고 탄핵 수사에도 안 되는 청원서 내용만 가지고 본인이 수사했던 사건 증인을 신문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이해충돌 문제다. 나는 국방부 관계자하고 통하지 않은 게 다 밝혀졌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해충돌이냐. 요렇게 맞받아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말이죠. 요 사안이야말로 윤리의결로 다룰 문제고 법사위에서 다룰 권한은 없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말이죠. 오늘 이 사단이 굉장히 큰 사단으로 비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추가적으로 내용은 또 별도로 보도를 해드리고 본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